자, 시작해 봅시다. 10월 11일 토요일 주간 국내 야구, 일본 야구, 그리고 농구 3경기까지 해가지고 블럭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는 삼성이 적특됐는데 나머지 경기 다 푸근했죠. 브라질 5대0으로 이겼고, 우루과이 제가 공격수랑 발베르데랑 누네즈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립 경기라서 언더 쪽 가면 푸근할 거랬는데 1대0으로 그냥 시종일관 포근했습니다. 언더 했고, 디트로이트가 스쿠발이 지금 잘 던지고 있어서 이제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아까 두고 100개 가까이 돼서 나왔을라나? 어쨌든 잘 하고 있고, 이대로 끝나면은 디트로이트 이기겠죠. 분위기 좋습니다. 자, 연승 타봅시다. 자, 먼저 야구부터 갈게요. 야구 SSG 김건우, 삼성은 가라비토 나옵니다. 어제 매치업 그대로 나와요. 원래라면 앤더슨이 SSG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부상이에요. 그래갖고 못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김건우 나왔는데, 김건우가 그 정규 시즌 막판에 좋았어요. 4경기 나와가지고 17.1이닝 동안 5자책점밖에 안 했습니다. 4경기 나와서 3승 무패. 정말 좋았고, 얘는 특이하게 좌투수인데 좌타자는 좀 약해요.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8푼 6리, 우타자는 1할 8푼, 1할 이상도 없습니다. 좌타자한테. 근데 삼성의 주축타자들 전부 다 좌타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규 시즌에도 9.1이닝 동안 삼성한테 9.1이닝 7자책점, 점수 많이 줬죠. 방어율이 6점 후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의 가라비토 얘도 SSG에 한 번밖에 안 던졌어요. 7월 23일날 7이닝 무실점 무사사구 6삼진 승리 투수 됐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던졌기 때문에 거의 한 60일, 한 80일 만에 SSG 등판이라서 SSG 조금 낯설 거예요. 낯설 거고, 최근에도 한 10경기 동안 꾸준하게 방어율 3점대 초반 찍어주면서 꾸준하게 던져주고 있고, 가라비토는 우투수답게 우타자한테 상당히 강해요. 피안타율이 1할 7푼 4리입니다. 홈원전 편차도 없고, 어차피 삼성구장이 라팍이나 문학구장이든 탁구장이라서 홈런 잘 나오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크게 홈원정 차이가 없다. 그러면 가라비토 우타자한테 강하다 봤을 때 이 경기는 타격 상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삼성전이 좀 더 낫습니다. 삼성이 좌타자가 많기 때문에. 김건우가 마지막에 좋긴 했는데 좌타자는 약한 점이라, 그리고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21년에 드래프트에서 들어왔는데 올 시즌 제일 많이 던졌고 포스트 시즌 처음입니다. 포스트 시즌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감은 필수일 거고, 1차전을 졌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감이 더 심할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천 수년됐죠. 우천 수년되면 보통 나이가 젊은 투수들한테 좀 불리해요. 젊은 투수는 경험이 없어서 그 루틴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조금 당황해 한단 말이에요. 가라비토 용병이고 5이닝 한 20점 정도로는 막을 수 있는 계산이 서는 투수라 보시면 됩니다. 김건우도 그런데 끓길 때는 장난 아니에요. 쟤도 끓길 때는. 근데 지금 마지막 3경기가 너무 좋았는데 정규 시즌이랑 또 가을량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끓길 가능성보다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의 방망이감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감독 리스크에서도 SSG 이승용 감독은 시즌 중에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포스트 시즌 처음이란 말이에요. 1차전에서도 투수 교체에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했습니다. 1차전에 그 화이트가 흔들렸는데 그때 빨리 바꿨어야 돼. 필승조를 미리 내고 해야 됩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근데 아끼다가 똥 됐어요. 어제 비 왔죠. 1차전 그냥 포스트 시즌이라서 스크가 자랑하는 필승조 처음부터 냈으면 경기 양상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요. 근데 아끼다 똥 됐습니다. 비 왔고. 삼성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필승조 다시 또 이제 쌩쌩하게 나올 수 있고, 이 경기는 아무래도 삼성 쪽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리하다 싶고,
오버도 괜찮아 보여요. 김건우가 어느 정도 흔들 가능성이 있고, 또 문학이기 때문에 또 양 팀의 강타자들이 꽤 있어서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승에 오버 추천드리고, 요코하마와 요미우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코하마가 2등으로 올라왔고 요미우르가 3등으로 올라왔어요. 자, 각 팀의 1선발 나왔습니다. K랑 야마사키. 기준점은 5.5. 그죠? 4.5 줄 줄 알았는데 5.5 놔줍니다. 그죠? 높게 줘요. K, 얘는 뭐 시종일관 올 시즌 계속해서 푸근했어요. 한 번인가 무너졌나? 그랬었고 계속해서 잘 던졌고, 직전 요미우리 경기도 완봉승이었습니다. 9월 15일날 한 달 전이죠. 완봉승했고, 요미우리전에 34이닝 동안 8자책점 5번 나와서 2승 1패 잘 던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미우리 야마사키 얘도 요코하마 상대로 잘 던졌어요. 43.1이닝 동안 14자책점 7번 나와서 4승 1패 10경기로 확장해봐도 6승 1패 요코하마 상대로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격 상성, 아무래도 좌타자에 강타자가 많은 요코하마가 살짝 더 우위입니다. 야마사키 우타자고. 그리고 요코하마의 약점이라고 하면은 좌완 불펜이 한 명밖에 없어요. K가 혹시라도 늦게 일찍 내려가게 된다면 7, 8, 9회에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K가 조금 길게 갈 가능성이 높겠죠. 한 7회까지만 버텨주면 8, 9회는 좌완 불펜 한 명이랑 나머지 마무리 투수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계산이 서고, 요미우리의 약점은 일단 야마사키가 기복이 좀 심해요. 초반에 전반기 때 엄청 괜찮은데 후반기에 롤코를 좀 탔습니다. 시즌 마지막 3경기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제일 마지막 경기는 그냥 컨디션 조절 차에서 나왔고, 그 전에 2경기는 실점률이 좀 있었습니다. 전반기에 비해서 살짝 떨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야마사키는. 그래서 이 경기 선발은 K가 버틴 요코하마가 살짝 앞서고, 그죠? 불펜은 요미우리가 좀 더 앞서고, 타격은 상성은 요코하마가 좀 더 앞선다. 이 경기는 모든 걸 비교해봤을 때 요코하마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언더 오버는 K가 7이닝까지 간다면 저는 언더라고 보고 있고, 한 5이닝 6이닝 끊긴다면 오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K가 뭐 7이닝 정도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준점이 5.5예요 요거 포스트 시즌의 특성상 뭐 1루에만 나가면 번트 될 겁니다. 일본 야구 특성상. 그죠? 그래서 뭐 점수가 나도 비기닝 같은 게 크게 낮진 않을 거예요. 일단 무사 1루에 나가도 번트면 원아웃에 2루 시작하기 때문에 찬스 나면 1점씩 밖에 적립이 안 됩니다. 일본 야구 찬스 나봐야 한 경기당 한 팀당 2-3번인데, 거기서 50% 메이드 한다고 해도 양 팀도 해보면 한 3점, 4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5.59 1선발이다. 그러면 언더 가는 게 맞아요.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니포넴과 오릭스. 니포넴은 이토 나오고 오릭스는 야마시타 나와요. 뭐 니포넴은 이토 나올 투수가 나왔다. 공동 다승왕이죠, 이토. 마지막 경기 단독 다승왕 노렸는데 안 됐죠.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오릭스의 야마시타는 조금 의외의 선발이에요. 이 선수가 뭐 하나의 특징은 삼진왕입니다. 그냥 삼진 엄청 잡아요. 9이닝당 삼진수가 14개 정도 됩니다. 14개 정도.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는데 20이닝당 30이면 13.5거든요. 근데 19.2이닝 동안 30이기 때문에 한 13.7 정도 됩니다. 9이닝 14개 정도. 거의 수준급입니다. 어떤 리그에 가도 삼진왕을 노려볼 만한 그 정도 수치고, 다만 표본이 작다, 야마시타는. 그죠? 근데 삼진수 보면 아시겠지만 9위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가을 야구에서는 9위 좋은 투수가 훨씬 유리해요. 그 이유는 가을 야구에서 피니스 투수는 그 제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맞아 나갑니다. 9위형 투수는 제휴가 안 돼도 삼진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살짝 안 돼도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빵은 강속구 투수입니다. 이 톤은 어떤가요? 전 9위도 좀 있어요. 9위도 있으면서 변하고 좀 던집니다. 그죠? 제구력은 훨씬 더 안정돼 있고. 그래서 이 경기
둘 다 우타자 위주인데 우투수가 나왔고 구위가 둘 다 있다라고 봤을 때 양 팀 다 점수 자체는 많이 날 것 같진 않아요. 이것도 아마 1루 나가면은 번트 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양 투수 다 구위가 있어서 6회까지는 버텨주지 않을까 싶고, 큰 점수 차가 날 경기도 아닙니다. 이 경기는 오릭스 프렌 쪽으로 하면 개푸근할 것 같고, 언더 오버는 양 팀 다 점수 자체가 많이 안 날 거예요. 언더 쪽으로 6회까지는 뭐 0대 0이나 1대 1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5죠.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비스와 KCC 농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비스, KCC. 모비스는 뭐 경기력 자체 보면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성적은 내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는데, 양동근 감독이 모비스 레전드잖아요. 모든 레전드 감독들이 그 팀의 감독을 맡았던 첫 번째 시즌에 전부 다 우승을 했습니다. 만약 양동근이 이번에 우승 못하면 그 기록이 깨지는 거예요. 그 레전드 감독들이 첫 시즌에 감독 맡으면 분위기 자체가 좋아집니다. 왜? 선수들이랑 계속 부대끼면서 같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양동근과 한준 나이 차이는 3살밖에 안 나요. 친구 리더십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범호 선수실을 같이 했는데 감독 때문에 첫해 우승했잖아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감독과 선수 간에 믿은 신뢰도 확실하고. 모비스 경기력이 되게 좋은 것 같이 나왔는데 결과는 조금 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모비스의 문제점은, 제가 두 경기를 봤는데 얘들 트랜지션 상황에서 가야 될 쪽 안 가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세트된 상황에서 지공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쫓겨서 24초 채우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야투는 조금 높은 편이고,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리고 KCC에 이 팀은 뭐 스타 군단인데 허운 아직 못 나오고, 최준용 부상 당했고요. 그죠? 최준용 한 2주 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비 조직력은 아직 별로고 공격으로 먹고 살았는데 최준용이 부상 당했다. 이러면은 조금 애매해져요. 지금 모비스가 개 정배입니다. 처음 배당보 좀 놀랬는데 최준용 빠졌다고 모비스가 개 정배까지 줄 정도는 아니에요. 최준용 대체자가 있잖아요. 뭐 장재석이라든지 키 큰 애. 그래 충분히 있는데 저 모비스 쓰는 메리트가 전혀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경기는 접전으로 갈 것 같아요. 보통 배당이 말도 안 되면 야구나 농구나 접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으로 되게 좋아 보이고, 언더 오버는 모비스 지공 감안하고 최준용 부상 아웃이다 했을 때 언더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와 DB, 가스공사 얘들이 수비의 왕이었는데 올 시즌 실점률이 꼴찌입니다. 너무 안 좋아. 실점 너무 많이 해요. 수비를 보고 있으면 압박 수비 잘 하는데, 한 끗 집으로 좀 축구에서 보면은 압박을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쪽을 비워놓고 그쪽 패스기를 인터셉트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쟤들 비어있는 길이 두 군데 정도 있어요. 한쪽은 너무 몰아놓고 한쪽이 너무 비어있어 버리니까 그쪽으로 공이 왔을 경우에 3점 찬스가 나가지고 3점 맞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수비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보고 있고, DB 앨런슨이 맹활약 하고 있는데 앨런슨이 직전 경기에서 조금 헤맸어요. 직전 경기가 정관장이었나요? 상대 수비, 잠시만요, 제가 직전 경기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관장, 잠시만요. 앨런슨이 첫 번째 경기가 모비스였고 두 번째가 LG였죠. 세 번째가 정관장이었습니다. 정관장 만나가지고 오브라이언한테 포스트 골 밑에서 완전히 개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점수 거의 못 냈어요. 13점밖에 못 냈죠. 그러니까 타이트한 수비에 좀 약해 보였습니다. 일단 몸 자체가 조금 퉁퉁한 스타일이 아니라 좀 호리호리한 스타일이라 가지고 조금 몸으로 비비는 수비에 많이 약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근데 뭐 야투율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이번 경기도 앨런스는 거의 혼자서 소화를 하죠. 무스타파가 조금 약해요. 좀 함량 미달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앨런슨이 거의 30분 이상을 소화를 하고 1옵션이라서
근데 가스공사는 거의 5대5로 나옵니다. 라거나랑 마티앙. 라거나만 나이에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기량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몸 괜찮고 20분씩 체력 안배하면서 뛰면은 직전 경기처럼 앨런슨이 골 밑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아요. 이번 경기도 외곽으로 돌 텐데 다만 알바노가 있죠. 알바노 참 잘하더라고요. 가스공사가 수비 자체가 마지막 하나가 부족해서 그렇지 과정 자체는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가스공사 수비가 좀 살아난다는 가정하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앨런슨이 1, 2차는 좋았는데 3차는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경기도 라거나 마티앙한테 밀착 마크 당하면서 조금 약점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리고 DB에서 앨런슨이 막히면은 믿을만한 선수가 알바노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아, 강상재 있었네요. 근데 강상재도 조금 예전만큼은 아니고. 그래서 이 경기는 가스공사가 조금 낫지 않나 싶을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가스 역배 쪽으로 보고 언더 오버는 밀착 마크 했을 때 앨런슨의 득점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앨런슨 득점력이 떨어지면 이 경기는 언더로 같이 발 수밖에 없어요. 다만 가스공사가 또 수비에서 마지막 구멍이 생긴다면 오버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 정관장과 SK. 정관장은 이제 의외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쟤들 오브라이언트가 작년 시즌에 와가지고 재계약했죠. 등발이 좋아요. 어깨도 넓고. 그래서 골밑 수비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희가 직전 경기에서 상대 용병 그 나이트한테 저는 점수는 많이 냈는데 원이 어쨌든 31점 냈습니다. 근데 골밑에서 조금 고전하는 모습 보였어요. 계속 외곽에서 미들 점퍼만 계속 쐈는데 이번 경기도 그 오브라이언트가 그 나이트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에요. 저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브라이언트가 한 수 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원희가 이번에도 포스트 플레이에 조금 소극적일 것 같고, 이 경기 SK가 정배당이긴 한데 정관장의 지금 최근의 수비 조직력을 본다면 원희가 막혔을 때 답이 없어요. 김낙현이 근데 좋긴 합니다. 김낙현이 좋긴 한데 원희가 막혔을 경우에는 점수 자체를 크게 낼 것 같지는 않다. 정관장도 수비 조직력 괜찮은데 공격 자체는 좋진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경기도 언더로 가는 게 푸근하지 않나 싶고, 승패는 SK 원희가 막힌 다음에 정관장 쪽이 좀 더 많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정관장 풀에네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